네, 지금부터 심링크를 이용한 신호 처리 시스템 및 RF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스웍스 코리아에서 신호 처리 및 통신 시스템 RF 쪽을 맡고 있는 엔지니어 김용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신호 처리 시스템 시뮬레이션과 데모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모델 베이스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인 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베이스 디자인과 관련돼서 현재 인더스트리와 관련돼서 코어 쪽 그리고 이머징, 온고잉 이런 쪽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미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분야는 통신 쪽, 국방, 항공, 자동차 이런 쪽이 있고, 그다음 새롭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영역이 지금 보시는 PPT 자료에 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다가올 영역에 대해서 케미컬, 페트롤리움, 어스, 오션 사이언스 이런 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이제 심링크를 이용한 신호 처리 쪽인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매트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신데 심링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먼저 매트랩은 처음에 이제 순수한 계산 툴로서 시작을 해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데이터 어널리시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디팩토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 산업에서 표준화 툴이라고 공식적인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디팩토라고 해서 거의 사실상 산업 표준 툴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랩에서는 코딩 베이스인 툴박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호 처리라든지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RF, 스태티스틱스, 심볼릭 매스 이런 여러 가지 각각 스페시픽 에어리어들마다 빌트인 펑션들이 세트로 묶여 있는 툴박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트랩과 같이 쓰이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심링크를 베이스로 한 신호 처리 및 통신 시스템 설계 쪽인데, 이것은 매트랩과 대칭되는 부분이 심링크라고 하면은 툴박스에 대해서 대칭되는 부분은 블락셋이라고 있습니다. 매트랩과 툴박스가 우리가 직접 어떤 펑션을 코딩을 해서 쓰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심링크와 블락셋은 코딩 방식이 아니라 이미 아이콘화되어 있는 블락들이 있습니다. 그런 블락 다이어그램 형태에 있는 블락들을 끌고 와서 서로 연결을 해서 어떤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트랩과 심링크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툴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요. 먼저 매트랩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푸른색으로 매트랩 관련 툴박스들이 있고, 그다음 그 위쪽에 약간 그레이색으로 심링크 쪽 프로덕트들이 있고, 그다음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프로덕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른쪽 두 번째 보시는 부분에서 시그널 프로세싱 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된 프로덕트들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덕트들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으로만 이렇게 드렸었는데, 좀 더 이 구조적인 아키텍처 형태로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은 매트랩과 심링크가 제일 밑에 모든 툴박스와 블락셋을 떠받치고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매트랩 위에는 툴박스들이 올라가고 심링크에는 보시는 것처럼 블락셋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매트랩과 같이 쓰이는 툴박스들 중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여기 보시는 시그널 프로세싱 쪽이고요. 마찬가지로 심링크에서도 시그널 프로세싱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RF, 툴박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RF, 이미지 있고, 그다음 이 매트랩과 심링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디자인 모델링을 했다고 했을 때 디폴트 상황으로서는 플로팅 포인트 모델입니다. 그럼 이런 툴박스들을 이용해서 플로팅 포인트 모델을 픽스드 포인트로 바꿔줄 수 있는 툴이 바로 픽스드 포인트 툴박스라는 것입니다. 매트랩에서 우리가 플로팅 포인트로 디자인된 어떤 모델을 픽스드 포인트로 바꾸기 위해서 픽스드 포인트 툴박스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링크에서도 디폴트로 플로팅 포인트로 디자인된 어떤 시그널 프로세싱 시스템 혹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들을 픽스드 포인트로 바꿔주기 위한 것이 픽스드 포인트 블락셋, 심링크 픽스드 포인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매트랩 베이스와 심링크 베이스에서 각각 장단점들이 있는데요. 이 심링크 베이스에서 어떤 시스템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훨씬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요 위에 있는 어떤 블락들이 더 많은 어떤 기능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스테이트 플로우를 쓴다든지 밀리머신이나 무어머신 같은 어떤 로지컬 시스템을 우리가 스테이트 플로우형으로 디자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이러한 블락 셋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 했다고 했을 때 여기 매트랩과 툴박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핸드 코딩을 하지 않고 이 블락 아이콘으로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리얼타임 워크샵이라는 것을 쓰게 되면은 이 블락으로 구성이 된 모델에 대해서 C 코드를 쫙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RTW와 같은 기능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핸드 코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버그라든지 어떤 디펙트 같은 것들이 우리가 디자인한 코드 모델상에 존재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오토코드 제너레이션 툴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이 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버그 같은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 또한 이 핸드 코딩을 함으로써 걸리는 시간을 얘가 오토코드 제너레이션을 클릭 한 번으로서 바로 생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부분에서도 굉장히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링크 위에서 어떤 블락 다이어그램으로부터 C 코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여기에는 지금 제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심링크 HDL 코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락들을 이용해서 RTW를 이용해서 C 코드를 생성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블락 세트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설계한 부분을 심링크 HDL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HDL 코드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릴로그 HDL 코드로도 생성 가능할 수 있고 VHDL 코드로도 생성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용자의 옵션에 따라서 원하는 코드를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심 이벤트라고 이거는 맥 레이어 이상 네트워크 레이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심링크의 장점들이 있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link to TI, CCS, link to model sim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링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음에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 픽스트 포인트로 바꾸고 그다음 코드 C 코드나 HDL 코드로 제너레이션 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디자인 플로우 스텝에서 세 번째 단계까지 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테스트 앤 베리피케이션 단계가 네 번째 단계인데 그 테스트 앤 베리피케이션 단계를 바로 링크 계열의 저희들의 프로덕트를 이용하시면은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링크 투 TI-CCS라든지 링크 투 모델심 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코드를 생성시켰을 때 이 CCS TI사의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를 이 심링크가 같이 감아서 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먼저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C 코드를 제너레이션해서 DSP에 올렸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HDL 코드를 생성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HDL 코드를 생성했을 경우에는 HDL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멘토사의 모델심이라든지 혹은 케이던사의 인사이시브, NCV, 에럴로그, NCV, HDL 같은 그런 툴들, 그런 HDL 시뮬레이터와 같이 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어떤 칩을 디자인한다고 IC 칩을 한다고 했을 때 디자인 플로우 스텝 상에서 크게 네 가지 스텝으로 나눠본다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어떤 스탠다드에 대한 컨셉을 잡고 그다음 디자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매트랩과 심링크가 처음에 쓰기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다음 두 번째 임플리멘테이션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테스트 앤 베리피케이션 단계 여기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링크 투 CCS라든지 링크 투 모델심 같은 툴들이 쓸 수 있는 디자인 플로우 스텝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다시 이제 과거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쓸 수 있는데 현재 많은 디자인 플로우 스텝 상에서 이런 오토코드 생성 방식을 아직은 사용하는 빈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서서히 지금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네 가지 스텝 디자인 스텝을 거칠 경우에 현재 그 어떤 시스템을 칩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지금 이 히스토그램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펙을 잡는 단계, 디자인, 임플리멘테이션, 테스트 앤 베리피케이션 단계, 이 네 가지 단계가 X축이고요. 그다음 Y축이 각각 그 스텝에서 디자인 스텝에서 디펙트의 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노란색 막대 그래프는 그 버그라든지 디펙트가 발생하는 양이고 그 뒤에 진한 밤색은 그 디펙트나 버그 같은 부분들을 디텍션해서 컬렉션 찾아내는 양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 서로 반비례하고 있는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양극단 시간 관계상 양극단에 있는 부분 스펙 단계와 테스트 앤 베리피케이션 단계만은 비교해서 본다면은 먼저 스펙을 잡는 단계에서는 이 버그나 디펙트가 발생하는 양이 가장 많고 디텍션 하는 양은 가장 작습니다. 반면에 테스트 앤 베리피케이션 단계에서는 이 버그나 디펙트가 발생하는 양은 가장 적지만은 디텍션에서 컬렉션하는 양은 가장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테스트 앤 베리피케이션 단계에서 디텍션하는 양이 지금 55%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반 이상이 여기서 다 찾아내고 디텍션 컬렉션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방식은 컨벤셔널한 디자인 플로우를 거쳤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딩 방식이 아니라 블락 방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함으로써 모든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여러 엔지니어 분들이 함께 코 디벨롭을 할 수 하기에 쉬운 툴 그리고 즉 그 코딩 방식이 아니라 블락 방식이 좀 더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핸드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블락 베이스 방식에서 오토코드 생성을 함으로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토코드 생성을 함으로써 핸드 코딩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버그나 에러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점과 그리고 오토코드 생성을 함으로써 시간적으로 바로 한 번 클릭만 함으로써 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핸드 코딩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 그런 장점이 이 모델 베이스 디자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많이 시간상으로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테스트 앤 베리피케이션 단계에서 아까 링크 투 CCS라든지 링크 투 모델심이라든지 이런 툴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테스트 앤 베리피케이션 단계로 갔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어떤 특정 포인트 지점에서 시그널과 그리고 우리가 모델 베이스 디자인에서 블락 다이어그램 형태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했을 때 똑같은 포인트를 찍어봐서 데이터를 비주얼레이션 해보면서 어떤 디펙트가 발생했을 때 금방금방 찾아내서 역추적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이런 모델 베이스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핸드 코딩 방식으로 그대로 진행했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FPGA나 ASIC 엔지니어가 테스트 앤 베리피케이션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을 찾았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디텍션 컬렉션 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러한 픽스 포인트 시뮬레이션을 한 그리고 알고리즘을 개발한 개발 엔지니어와 다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른 백그라운드의 나리지를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코드 베이스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그 훌륭한 엔지니어들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모델 베이스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엔지니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버그나 디펙트를 줄이고 그리고 그러한 버그나 디펙트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바로 찾아서 컬렉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델 베이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네 가지 스텝에서 모델 베이스 디자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스펙을 잡는 단계, 그리고 디자인하는 단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단계, 테스트 앤 베리피케이션 단계 보시면은 모두 다 이 심링크 모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링크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수신단이라고 하면 수신단 알고리즘과 관련된 서버 시스템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되겠고요. 스펙을 잡은 단계에서.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디자인된 시스템으로부터
처음부터 핸드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블락 베이스로 디자인된 모델을 RTW나 심링크 HDL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을 코드로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C 코드라든지 HDL 코드로 생성된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테스트 앤 베리피케이션 단계에서 링크 투 CCS라든지 아날로그 디바이스에 또 링크 투 비주얼 DSP라는 저희들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 투 케이던스 인사이시브라고 해서 케이던스와 연결할 수 있는 프로덕트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DSP 시뮬레이터와 HDL 시뮬레이터와 바로 연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 앤 베리피케이션 단계에서 어떤 만약에 버그나 에러가 발생이 했다 하더라도 이 시뮬링크 모델과 1대1에 대칭되는 지점을 우리가 금방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디펙트를 조기에 찾아내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모델 베이스 디자인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델 베이스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이 스펙 잠 단계, 디자인 단계, 그리고 코드 생성 단계, 테스트 앤 베리피케이션 단계, 이 모든 네 가지 스텝에서 심링크 모델이 하나의 센터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든지 간에 어떤 버그가, 디펙트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그널 프로세싱, 이 매트랩과 심링크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시그널 프로세싱 툴박스 혹은 시그널 프로세싱 블락셋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블락셋에 나오는 그 빌트인 펑션들을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그널 프로세싱 블락셋에 보시면은 멀티레이 시스템과 관련된 블락들이 있고, 그다음 트랜스폼, 필터, 에스티메이터, 픽스드 포인트, 플로팅 포인트를 픽스드 포인트로 바꿔주는 블락, 여러 가지 이제 블락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시그널 프로세싱 분야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필터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도 필터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제너럴하면서도 가장 베이직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터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심링크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를 설계를 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필터를 설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필터를 우리가 아날로그 필터냐 디지털 필터냐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디지털 필터라고 하면은 이런 FIR 필터 혹은 IIR 필터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FIR 필터와 IIR 필터의 각각 장단점을 보게 되면은 얘는 FIR 필터 같은 경우는 탭 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필터 혹은 시스템 칩의 컴플렉시티는 굉장히 높아지지만은 우리가 항상 스테이블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리고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항상 플랫하고 페이지 리스판스가 항상 리니어하다는 것이 이 FIR 필터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와 반대로 IIR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원하는 스펙을 결정을 했었을 때 그 스펙을 만족시키기에 굉장히 낮은 차수의 컴플렉스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IIR 필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반면에 이 IIR 필터의 단점은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플랫하지 않고, 그다음 페이즈 리스판스가 넌리니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전송을 해서 이 필터링을 거쳤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은 시그널 디스토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IIR 필터의 장점이죠. 그리고 이 IIR 필터의 최대 단점은 항상 그렇진 않지만 언젠가는 언스테이블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IIR 필터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링크 블락셋에 보시면 필터 디자인으로 가게 되면 제가 조금 이따가 직접 그 블락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블락에서 이 FIR 필터와 관련된 빌트인 펑션 블락들, 그리고 이 IIR 필터와 관련된 빌트인 펑션 블락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FIR 필터, IIR 필터라 하더라도 이 필터가 동작하는 시그널 데이터 레이시, 싱글 레이시냐 멀티 레이시냐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는데요. 멀티 레이 필터 같은 경우는 데시메이터 필터, 인터폴레이터 필터, 리샘플링 필터, 다양한 필터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시그널 프로세싱 블락셋에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필터를 설계한다고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 필터의 코에피션트가 항상 픽스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채널이 변화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채널이 항상 계속 변화하고 있죠. 우리가 이동국 즉 핸드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량을 타고 이동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웨이브 프로피케이션 된 웨이브가 우리가 차 안으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건물에 부딪혀서 들어오는 전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그 신호가 우리가 또 차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난 뒤에는 또 다른 건물에 부딪혀서 들어오는 신호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멀티패스가 들어오고 그 멀티패스가 스태틱하지 않고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것이 이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특징이 되겠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채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할 경우에는 우리가 수신단에서 이퀄라이저라는 부분을 달게 되는데 이 이퀄라이저가 하는 역할이 바로 채널이 변화하는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채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이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이퀄라이저의 필터의 코에피션트도 동시에 변화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따라가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LMS 베이스로 동작하는 어댑티브 필터링, RLS, 리스트 스퀘어, 그다음 MMSE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리고 리니어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딥페이딩이 걸렸을 때 디시전 피드백을 이용한 이퀄라이제이션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퀄라이제이션 테크닉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블락들도 이 시그널 프로세싱 블락셋에 있습니다. 이런 노이즈 캔슬러에 해당하는 부분이 LMS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방식이고 그다음 노이즈 캔슬링을 위해서도 이런 LMS 필터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이 심링크와 매트랩을 이용해서 직접 어떤 시스템을 한번 디자인하는 부분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아까 제가 초서두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트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계시는데 심링크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쓰고 계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그렇게 아직 많이 쓰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추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트랩보다는 심링크를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추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모델 베이스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 베이스 디자인을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오토코드 제너레이션, 그다음 HDL 코드 혹은 CCS DSP 시뮬레이터와 같은 부분과 코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심링크와 블락셋을 이용하는 추세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매트랩과 심링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아주 심플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은요, 이 매트랩에서 심플한 싱글 톤 하나를 생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링 프리퀀시는 1000, 즉 1K가 되겠죠. 그 다음 러닝 프리퀀시는 1Hz, 그 다음 타임은 0초에서부터 1초까지 1 오브 fs, 즉 샘플링 프리퀀시의 역수니까 샘플 타임이 되겠죠. 그래서 요 t를 이렇게 어사인을 하고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신호를 시그널이라는 베리어블 네임으로 했었을 때 이 시그널 사인 웨이브는 sin 2 pi f t, f가 1일치, 타임은 t는 이렇게 어사인이 됐죠. 그러면은 매트랩의 장점은 우리가 t가 지금 어떻게 어사인이 됐냐면은 0에서부터 1까지 샘플 타임 스텝 사이즈로 어사인이 됐습니다. 즉 t는 현재 벡터로 어사인이 됐죠. 그러면은 이 2파이 t가 여기서 벡터가 됐기 때문에 시그널도 자동적으로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벡터 시그널을 노테이션을 했을 때 쓰는 방식과 매트랩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매트랩의 장점이 되는데요. 이렇게 신호를 제너레이션 해서 한번 이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제가 플라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샘플 타임을 0에서부터 1초까지 샘플링 스텝 사이즈로 했기 때문에 여기 1000에 해당하는 지점이 1000번째 샘플이 되겠고 1초가 되겠죠. 그래서 1초 동안에 원 사이클링하는 이런 사인 웨이브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플한 시스템 사인 웨이브를 제너레이션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시스템을 시뮬링크에서는 과연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뮬링크 먼저 매트랩 커맨드 윈도에서 여기 제일 화려해 보이는 아이콘 있죠.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시뮬링크 라이브러리 브라우저가 뜹니다. 그리고 제일 기본적으로 이 시뮬링크 아래 가장 많이 쓰이는 블락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아키텍처 하이아키컬 구조로 본다고 하면은 시뮬링크를 포함해서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블락셋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 블락셋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런 시그널 프로세싱 블락셋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블락셋 그리고 RF 블락셋 이렇게 있는데 먼저 시그널 그 중에서도 가장 베이스가 되는 시그널 프로세싱 블락셋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필터링과 관련된 부분을 예로 드리는데 지금 심플한 이제 매트랩을 이용한 코딩 베이스로 어떤 싱글톤을 제너레이션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모델링을 했을 때 시뮬링크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파일 밑에 블랭크 시트를 클릭을 해서 블랭크 시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블랭크 윈도우가 뜨겠죠. 여기서 소스로 가게 되면은 사인 웨이브 블락이 있습니다. 이 사인 웨이브 블락을 드래그해서 드랍 합니다. 그 다음 싱크 블락에 가서 타임 스코프를 가지고 와서 라인을 좌우에 포트 커넥터가 있죠. 이 좌우 포트 커넥터에서 마우스 포인트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제가 매트랩에서는 1초까지 했었죠. 그러면 여기도 시뮬레이션 타임을 1초까지 똑같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블락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파라미터 다이로그 박스가 뜨는데요. 이 파라미터 다이로그 박스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파라미터들을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앰플리튜드는 똑같이 여기 1로 했었죠. 즉 1 곱하기 사인 웨이브라는 이런 뜻이었죠. 그럼 여기도 앰플리튜드는 1로 하고 그다음 프리퀀시는 러닝 프리퀀시를 1로 헬츠로 했었죠. 그럼 여기도 1 헬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샘플 타임은 샘플링 프리퀀시의 역수가 되겠죠. 샘플링 프리퀀시가 1K니까 샘플 타임은 1/1000 1K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런 사인 웨이브가 똑같이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트랩과 툴박스, 시그널 프로세싱 툴박스를 이용해서 어떤 사인 웨이브를 제너레이션을 해봤고요. 그 다음 심링크와 시그널 프로세싱 블락셋을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사인 웨이브를 제너레이션하는 블락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결과가 똑같죠. 근데 결과는 좀 똑같은데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디자인, 모델링, 시뮬레이션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라는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은 바로 이런 코딩 베이스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이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에러나 버그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내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렇게 이런 블락 베이스로 하게 되면은 그런 버그나 디펙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다음 또 하나의 장점이 이런 부분에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시뮬레이션에서 컴퓨테이션 파라미터 로 가시면은 얘가 지금 처음에 여는 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걸리네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컨피그레이션 파라미터로 가게 되면은 여기 탭이 있습니다. RTW가 있고 HDL 코드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RTW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모델
시스템에 대해서 C 코드를 생성할 수가 있고, 여기 HDL 코드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세팅을 하게 되면은 HDL 코드에 대해서 HDL 코드로 생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링크 베이스로 가는 방식이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매트랩과 심링크를 비교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좀 더 시그널 프로세싱과 커뮤니케이션 RF 쪽에 관련돼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링크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와이어리스 시그널을 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예로 보여드렸던 부분에서는 프리퀀시가 1Hz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0Hz에서부터 1kHz까지 좀 더 계산하기 쉽게 400Hz까지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있는 신호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가 5Hz 스텝 사이즈로 있다고. 이렇게 매트랩의 문법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0Hz에서부터 5Hz 스텝 사이즈로 400Hz까지 있고요. 그 다음 샘플링 프리퀀시는 1K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벡터 신호가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 와이어리스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런 벡터 시그널이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벡터 시그널이 하나의 축 안에 전부 다 서밍이 돼서 스칼라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심링크로 가서 매스 오퍼레이션에 가서 sum of elements라는 블락이 있습니다. 저 밑에 sum of elements 블락을 가지고 와서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좌우의 포트 커넥터에 자동적으로 붙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지금 타임 도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이 타임 스코프죠. 그 다음 얘를 프리퀀시 도면에서 내가 동시에 한번 바라보겠다라고 하면은 시그널 프로세싱 싱크에 가시면은 FFT 스펙트럼 스코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넣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와서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런 어떤 세팅이 잘못되어 있는 블락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에러 리포트를 띄워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은 이 FFT 죄송합니다. 이 FFT 블락이기 때문에 스펙트럼 스코프를 보는 것은 FFT를 하기 때문에 이 FFT는 항상 N개의 샘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N개의 샘플에 대해서 뭔가를 프로세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얘는 버퍼 인풋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버퍼 인풋을 2의 10승이라고 하고 오버랩을 제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스펙트럼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간을 한 2의 6승 정도 초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얘가 지금 타임 축에서는 신호가 흘러가는 것이 잘 안 보이는데 얘의 레인지를 좀 줌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신호가 지금 타임 도면에서는 이런 신호가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얘를 프리퀀시 도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0Hz에서부터 400Hz까지 이렇게 신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소스 블락에서 신호를 제너레이션 했을 때 0Hz에서부터 5Hz 사이로 400Hz까지 제너레이션 했기 때문에 그러면 400Hz가 아니라 이번에는 100Hz까지만 한번 제너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그널 컴포넌트가 100Hz까지만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400Hz로 옮겨 놓고요. 이제는 필터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런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신호에 대해서 필터를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설계하려고 하면은 시그널 프로세싱 블락셋 밑에 필터링 밑에 필터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필터 디자인에 가시면은 디지털 필터 위에서 세 번째 블락을 보시면은 디지털 필터 디자인이라고 있는데요. 예, 필터를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신호에 대해서 이 매트랩과 심링크의 또 얘를 로딩을 하는 동안 잠깐 장점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맷에 가시면요. 포맷에서 포트 시그널 디스플레이에서 시그널 디멘전을 체크 온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신호가 지금 화면에는 제가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 곱하기 8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행 81개의 벡터 컴포넌트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를 다시 한번 네오버를 들여다보면은 아까 0Hz에서 5Hz 스텝 사이즈로 400Hz까지니까 0Hz, 5Hz, 10Hz, 15, 20 그리고 395Hz, 400Hz 이렇게 쭉해서 총 81개의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81개의 컴포넌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를 와이드 시그널 모델링으로 하나의 신호 안에 모든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동시에 실려 있는 것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엘리먼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 숫자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1 곱하기 1, 즉 스칼라 시그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트랩으로 코딩했을 때보다 심링크 블락을 이렇게 이용하면은 전체 신호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신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신호에 여기서 포맷에서 포트 시그널 디스플레이에서 그다음 세 번째 보면 포트 데이터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체크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는 시그널 디멘전 왼쪽에다가 이 W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전체 프로덕트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시그널 프로세싱 블락셋 커뮤니케이션 RF 이런 툴박스를 이용하든 블락셋을 이용하든 디폴트 상황으로서는 플로팅 포인트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W라는 것은 플로팅 포인트 배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플로팅 포인트 배류를 내가 픽스 포인트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서 commonly used data used 블락에 오시면 데이터 타입 컨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타입 컨버전 블락을 그냥 라인의 중간에 드랍만 하면은 좌우에 포트 커넥터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 컨버전을 보면은 아웃풋 데이터 타입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더블, 싱글, 인티저 8, 언사인드 8, 인티저 16, 언사인드 16, 인티저 언사인드 인티저 32. 요렇게 총 6개의 인티저 타입이 있습니다. 즉 사인드 인티저, 언사인드 인티저, 8빗, 16빗, 32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불린 로직 배류 0와 1에 해당하는 불린 데이터 타입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픽스 데이터 타입 1, 16,0 디폴트 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얘가 픽스 포인트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있는 숫자 1은 뭐냐면은 얘가 1이면은 사인드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6이라고 되는데 두 번째 들어오는 아규먼트는 총 워드 랭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계산하기 쉽게 4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신호의 총 워드 랭스는 4빗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은 얘는 프랙셔널 랭스입니다. 즉 소수점 이하에 대한 자릿수입니다. 얘를 2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총 워드 랭스가 4빗이고 사인 빗이 1빗이니까 인티저 빗과 프랙션 빗을 합쳐서 3빗이 되겠죠. 그 다음 프랙션 빗이 2빗이니까 인티저 빗은 자동적으로 1빗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오케이를 해서 이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팅 포인트와 픽스 포인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터링은 요 픽스드 포인트 데이터 타입을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아까 픽스 포인트 142로 했는데요. 이 먹스 신호는 이 데이터 타입이 들어오는 데이터 타입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에러 리포트가 뜨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에러 리포트가 뜨는지. 이렇게 에러 리포트가 뜹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 타입과 첫 번째 패스로 들어오는 데이터 타입과 두 번째 패스로 들어오는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즉 플로팅, 여기는 플로팅이고 여기는 픽스드이기 때문에 에러 리포트를 좀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다시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 모니퓰레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얘를 다시 가져와서 얘를 픽스드 포인트를 다시 더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블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더블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시뮬레이션은 일단 되는데요. 시뮬레이션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이 전체 타임 스코프나 스펙트럼 스코프에는 문제가 없이 나오는데, 과연 이 시뮬레이션이 정말 문제가 없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픽스드 포인트로 바꿨고 다시 더블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더블로 바꿀 것 같으면은 여기서 픽스 포인트로 처음부터 왜 바꿨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블에서 픽스드 포인트로 바꾸는 것과 픽스드 포인트에서 더블로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이 더블에서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값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얘를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어떤 픽스드 포인트 값이 나오는데, 이 픽스드 포인트 값을 다시 더블 바꾸게 되면은, 즉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데이터 로스가 발생하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데이터 로스가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픽스 포인트 값을 이 플로팅 포인트 값이 픽스 포인트 값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즉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은 1.5라는 값이 픽스 포인트 값이라고 했을 때 얘를 다시 플로팅 포인트로 바꾼다고 했으면은 얘는 똑같이 1.5가 되는 것이죠. 즉 여기서는 이 1.55000이라 하더라도 얘는 그냥 1.5일 뿐이죠. 하지만 픽스드 포인트에서 만약에 플로팅 포인트가 1.6이었다고 했었을 때 얘를 픽스드 포인트로 바꾸면은 이런 1.5가 돼서 0.1에 대한 데이터 로스가 발생했지만은 이런 1.5를 다시 플로팅 포인트로 바꾼다고 해서 데이터 로스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플로팅 포인트와 픽스드 포인트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붙이게 되면은 먹스가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데이터를 머니퓰레이션해서 다시 플로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지금 노란색이 플로팅 포인트고 그 다음 보라색이 픽스드 포인트인데, 이 위쪽에 대해서 지금 신호를 제대로 지금 못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즉 얘는 이 데이터 랭스가 많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이럴 때 총 워드 랭스를 예를 들어서 10빛으로 한번 올려보고 얘를 5빛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픽스드 포인트에서 이 데이터 타입 컨버전 블락을 이용해서 플로팅 포인트 모델을 픽스드 포인트 모델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먼저 여기 이러한 실험을 거치기 전에는 먼저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에 데이터를 뽑아서 태핑을 해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얘 총 레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냐, 플러스 마이너스 5냐,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냐, 이런 레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레인지로부터 여기 총 워드 랭스와 인티저 포인트 랭스를 결정하고, 그 다음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 신호에 대해서 표현할 것이냐는 이제 프랙셔널 랭스를 가지고 또 표현해야 되겠죠. 이 프랙셔널 랭스가 바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숫자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 시그널 패스 위에 올라가는 숫자들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신호가 더블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지금 더블이 아니라 이런 이상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런 이상한 지금 문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이,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이 S는 사인 bit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픽스는 이제 픽스 포인트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10이라는 것은 총 워드 랭스가 10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EN5라고 되어 있는데 이 E는 exponential이고 N은 negative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5빛 shift left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N 뒤에 나와 있는 숫자가 프랙셔널 랭스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픽스드 포인트는 이제 잠깐 다시 돌아가고요. 아까 필터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필터를 우리가 설계하는데 이 필터를 설계할 때 필터를 설계할 수 있는 스펙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필터를 스펙을 잡을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방향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로 패스냐, 하이 패스냐, 밴드 패스냐, 밴드 스탑이냐 이런 4개의 메이저 스탠다드 포맷 중에 어떤 필터를 설계할 것이냐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하이 패스다, 로 패스다. 여기서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로 패스 필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메이저 스탠다드 포맷 이외에 기타에 대한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필터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아까 FIR로 설계할 수도 있고 IIR로 설계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FIR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FIR로 내가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이 FIR 로페스 FI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필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소 차수로서 가장 제너럴하게 많이 쓸 수 있는 이퀴리플 필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오더는 얘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시스템에 좀 더 정확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겠죠. 여기서 일단은 10차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덴시티 팩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 프리퀀시 스페시피케이션 관련해서 단위를 노멀라이즈드 0에서 1로 할 것이냐 헬츠, 킬로, 메가, 기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노멀라이즈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1에 해당하는 지점이 바로 2분의 fs, 즉 샘플링 프리퀀시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점이 바로 1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헬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샘플링 프리퀀시를 1000으로, 그 다음 패스 프리퀀시를 200, 그리고 스탑 프리퀀시를 3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매그니튜드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웨이트를 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웨이트가 의미하는 것은 패스밴드 의 웨이트 그리고 스탑 밴드의 웨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대1로 하게 되면은 이 패스 밴드와 스탑 밴드의 중요성을 똑같이 주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스탑 밴드에 10을 주게 되면은 이 패스 밴드의 리플보다는 스탑 밴드의 어테뉴에이션을 좀 더 강화시켜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심플하게 이런 스펙에 대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필터 하게 되면은 바로 샘플링 프리퀀시가 1000K, 패스 엣지 프리퀀시 200, 스탑 엣지 프리퀀시 300Hz. 그래서 여기가 200Hz, 300Hz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얘를 5도를 20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하면은 좀 더 정확한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200, 여기가 200의 스탑 패스 엣지 프리퀀시, 300이 스탑 엣지 프리퀀시. 그 다음 얘의 내부를 리플이 얼마나 정도 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1 정도 리플이 튀고 있죠. 그 다음 얘 어테뉴에이션은 마이너스 40dB, 즉 다시 한번 보시면은 패스밴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0.1dB로 지금 튀고 있고 리플이 튀고 있고, 스탑밴드에서는 마이너스 40dB 정도입니다. 그러면 얘를 30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아이디얼한 필터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겠죠. 패스밴드 리플부터 보면 아까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0.1이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0.1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0.01, 오더가 하나 더 내려갔죠. 만큼 리플이 더 적게 튀고 있죠.
그 다음, 아까 같은 경우에는 패스밴드 스탑밴드 어테뉴에이션이 마이너스 40dB 정도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60dB 근처로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필터의 성능이 지금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 필터에 대해서, 지금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보고 있고, 이 필터의 페이즈 리스판스, 그 다음 필터의 매그니튜드 리스판스와 페이즈 리스판스를 볼 수 있는 이런 아이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룹 딜레이, 이 필터의 페이지 딜레이, 이 필터의 임펄스 리스판스, 그리고 이 필터의 스텝 리스판스, 폴 제로 다이어그램, 이 필터의 코에피션트까지 이렇게 쭉 이 필터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이런 아이콘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필터의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본다면은 아까 200Hz까지가 스탑이고 패스고 300Hz가 스탑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필터를 어플라이를 디자인했는데요. 이 필터를 어플라이해서 그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신호를 똑같이 먹싱을 한 신호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널 1에 대해서 컬러를 레드로 하고 채널 2에 대해서는 컬러를 블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드 쪽에 보면은 레드가 원래 신호고 블루가 필터링된 신호의 스펙트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드 신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0Hz에서부터 400Hz까지 다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소스 신호를 제너레이션 했을 때 0Hz에서부터 5Hz 스텝 사이즈로 400Hz까지 있었죠. 그래서 400Hz까지 있는 것이고, 이 400Hz 중에 얘가 스펙트럼이 200Hz까지만 패스를 시키고 300Hz 이상부터는 스탑을 시켰었죠. 그래서 얘도 신호를 보면은 200Hz까지만 나오고 있고 300Hz 이상에서부터는 스탑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보면은 5Hz 스텝으로 하지 말고 2Hz 스텝으로 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션을 해서. 그리고 얘를 에브리지를 많이 취해서 50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좀 더 깨끗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붉은색이 0Hz에서부터 400Hz까지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필터링 된 신호가 블루인데, 여기 이 부분에는 그린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 레드와 블루의 컬러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린이 돼서 중복이 돼서 이런 신호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필터링 된 신호는 200Hz까지는 똑같이 필터링이 되고 200Hz에서 300Hz까지는 트랜지션이 되고서 300Hz에서부터는 이렇게 스탑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데서 시그널 프로세싱 블락셋으로부터 필터 디자인 블락들로서 우리가 시스템을 이렇게 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한번 보면은 여기까지는 지금 신호 처리를 위한 가장 베이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블락셋에 보시면은 이렇게 소스 블락 그리고 모듈레이션 블락들이 있습니다.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 관련해서는 페이지 모듈레이션 관련해서 페이지 모듈레이션이 있는데, 이 페이지 모듈레이션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BPSK, QPSK, QAM 이런 블락들이 있고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블락이죠. 그 다음 이 버르누이 바이너리 데이터는 0와 1을 랜덤하게 제너레이션하는 블락입니다. 얘는 랜덤 데이터 소스 보면은 버르누이 바이너리 제너레이터가 있죠. 커뮤니케이션 소스에 이 블락을 가져오고, 그 다음 bit to 인티저. 우리가 모듈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라는 것은 n 개의 빛을 하나의 심벌로 바꾸는 것이죠. 이때 몇 개의 빛이 하나의 심벌로 되느냐는 바로 이 QAM의 오더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뭐 4QAM이다, 16칸이다, 64칸이다, 256칸이다에 따라서 QPSK라고 하면은 2빛이 하나의 원 심벌이 되는 이런 블락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bit to integer 컨버터 이 블락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 위쪽이 지금 트랜스미터에 해당하는 블락이고, 아래쪽이 리시버에 해당하는 블락들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부분이 레이지드 코사인 필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레이지드 코사인 필터를 보시게 되면은 그룹 딜레이는 얼마, 로로 팩터는 뭐 0.1이다, 0.5다. 그 다음 이 레이지드 코사인 필터가 하는 역할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하는 역할들 중에 레이스 코센 필터의 그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인터폴레이션 하는 부분도 있죠. 보통 3배 또는 4배 정도의 인터폴레이션을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4배를 지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AWDN 채널을 통과해서 다시 이 전송단과 수신단이 똑같이 대칭되게 여기서는 루트 레이즈 코센 필터, 루트 레이즈 필터, 그다음 모듈레이터, 디모듈레이터, 빛을 인티저로 얘는 인티저를 빛으로 해서 요 신호를 지금 1제로가 되는 부분, 여기서 1제로 되는 부분을 똑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AWGN에서는 지금 20dB를 지금 기준으로 했는데요. 자,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수신된 신호가 여기서의 칸슬레이션 수신된 신호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이 신호를 노이즈를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를 올리면은 한 10dB 정도로 한번 EB per N0를 이렇게 노이즈가 더 커졌죠. 자, 이제는 EB per N0를 5dB까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여기 지금 BER을 계산하는 블락인데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블락이 총 인풋 들어오는 빛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있는 숫자가 에러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자 여기서 제일 밑에 있는 숫자가 총 인풋 빛의 개수고 위쪽이 그 위에 있는 숫자가 에러의 개수를 카운팅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얘는 뭐냐면 이 총 빛을 분모로 하고 에러의 개수를 분자로 한 레이트가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0.0064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베이스밴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이런 커뮤니케이션 블락 세트를 이용해서 쉽게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RF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해서 시뮬레이션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F 시스템에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소스 블락, 랜덤 인티저, 아까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데이터로부터 bit to 인티저로 바꿔서 했는데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시뮬레이션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인티저로 바로 제너레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6칸 모듈레이션을 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레이지드 코사인 필터를 달고 그 다음 수신단에서는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똑같이 레이지드 코사인 필터를 수신단에서 달고 그다음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을 해서 게인을 조절을 하고 16칸 디모듈레이션을 해서 빛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티저가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럼 얘는 뭐냐면은 얘는 수신단의 LNA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Non-linear low noise amplifier인데요. 이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RF 블락셋을 이용해서 설계할 수 있는데요. 이 RF 블락셋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매스매티컬 디자인 방법이 있고 피지컬 디자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 RF 블락셋에 보시면 그래서 이 RF 블락셋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트랜스미션 라인과 관련된 제일 가장 일반적인 트랜스미션 라인, 마이크로 스트립, 코엑셜 뭐 여러 가지 이런 실질적인 트랜스미션 라인과 관련된 블락들이 있고요. 그다음 시리즈 션트 RLC와 관련된 블락들이 있고 레더 필터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LC, 밴드 패스, 로우 패스, 하이 패스, 밴드 스탑 이런 그다음 파이 형태, T 형태 이런 블락들이 나와 있어서 빌트인으로 제공되어 있어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그래서 인덕턴스와 커피시턴스에 해당하는 값들을 각각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런 필터가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필터 내가 세팅된 값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S21에 대해서 내가 보고 싶다. LC 제가 조금 전에 선택을 했던 것은 LC 밴드 패스 T죠. 그래서 이런 S21 파라미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 얘를 S12에 대해서 내가 보겠다. 이런 S12, S22 이런 S11과 S22는 이런 S 파라미터 스펙트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F 블락 이런 RF 블락 세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쉽고 빠르게 이 베이스밴드와 RF 블락셋을 동시에 코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뮬링크의 또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이 이 앰플리파이어와 믹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아까 마찬가지로
맥스 블락만 가지고 오시면은 가지고 오셔가지고 더블 클릭만 하게 되면은 이런 넌리니어, 노이즈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믹서에 혹은 앰플리파이어의 S 파라미터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예제에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제너럴 앰플리파이어의 메인에 보시면은 이 데이터 파일을 읽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S 파라미터. 그래서 디폴트 S2D인데요. 얘가 어떤 데이터냐면은 default.s2d라는 부분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런 데이터 파일입니다. 이 데이터 파일은 지금 제일 첫 번째 칼럼이 프리퀀시 벡터입니다. 지금 단위가 보면 기가헬츠로 되어 있죠. 기가헬츠가 1기가헬츠에서부터 10메가 1.06, 1.01이니까 여기 간격은 스텝 사이즈가 10메가죠. 지금 10메가헬츠 스텝 사이즈로 S11, S12, S21, S12, 그 다음 S21 각각에 대해서 총 8개의 칼럼으로 이 S 파라미터에 대해서 데피니션에 어사인된 벡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있으면은 얘가 이 데이터 파일명만 적어주시면은 여기서 이 블락이 이 S 파라미터에 대한 블락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코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RF 전문 툴로부터 이런 측정된 장비값 혹은 어떤 RF 칩 밴더로부터 이런 S 파라미터 값을 구할 수가 있죠.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 S 파라미터 파일만 적어주시면은 베이스밴드 이런 TX에 지금 심플한 예제로 지금 베이스밴드 요것만 붙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좀 더 베이스밴드가 더 복잡하겠죠. 여기에 이것은 시뮬레이션상, 그다음 데모상 이렇게 아주 심플한 예만 보여드리는데 여기서도 이제 수십 개, 수백 개 리시버 알고리즘들이 같이 붙어서 베이스밴드 시스템을 구성하겠죠. 그러면은 이 베이스밴드 TX와 베이스밴드 RX, 그다음 얘는 RX의 RF. 물론 여기서 TX의 RF도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시뮬레이션에서 얘를 관측하기 위해 이 RF의 앰프가 이 수신단의 퍼포먼스와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런 심플한 좀 데모 파일을 하나 구성했습니다. 얘는 지금 뭐냐면은 이 앰프의 게인을 조절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제일 왼쪽 하단에 있는 부분이 전송단의 컨스텔레이션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요 지점이죠. 전송단에서 컨스텔레이션,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수신단에서 컨스텔레이션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 지점입니다. 여기서 요게 오른쪽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이죠. 컨스텔레이션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 얘 중간에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은 전송단의 스펙트럼과 수신단의 스펙트럼을 동시에 관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색이 리시브드 스펙트럼이 되고 검은색이 전송 측의 스펙트럼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 노이즈의 앰프의 게인이 작을 때 지금 현재 스펙트럼이 거의 렉탱귤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페이지만 틀어져 있는 부분이고 이 페이지만 틀어져 있는 부분들은 쉽게 보상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게인을 조금씩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을 올리면은 이렇게 지금 전송단 수신단에 대한 게인이 지금 전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수신단의 스펙트럼 컨스텔레이션이 약간 지금 굽어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이 16캄의 컨스텔레이션이 이 스텝 사이즈가 아주 균일하게 깨끗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있는 컨스텔레이션은 리니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바깥쪽에 있는 컨스텔레이션들은 이 non-linearity 특성 때문에 증가하지 못하고 이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전체적으로 지금 디스토션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조금 더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 RF의 앰프 게인을 좀 더 올리게 되면은 시그널 전체가
완전히 디스토션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리니어 슬라이딩 게인을 통해서 이 앰프의 넌리니어티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 베이스밴드에서 VR에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베이스밴드와 RF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시스템 레벨에서 실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만 테스트 앤 베리피케이션 과정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했었을 때 조금 전에 이런 부분이 이제 RF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베이스밴드에서 어떤 특정 파트 부분, 이런 디모듈레이터 파트 부분을 내가 매트랩이 아니라, 스팀링크 블락이 아니라 C 코드로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저 디파인드 펑션에 보시면은 이렇게 S 펑션을 써서 C 코드로서 불러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매트랩 코드로도 불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내부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매트랩 코드를 이렇게 디스크립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QM16함에 대해서, 육석함에 대해서 내가 직접 매트랩 코딩 짜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 HDL 코드하고 또 코어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EDA 시뮬레이터 링크 MQ라고 되어 있는데 HDL 코어 시뮬레이션 블락이 있죠. 그럼 얘를 가지고 오면은 시뮬링크 블락에서 이렇게 HDL 코드를 연결하는 HDL 코드와 같이 해서 다른 부분들은 시뮬링크 블락, 이런 부분은 HDL 코드 해서 시뮬링크와 HDL 코드가 같이 코어 시뮬레이션 하는 블락으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에서 HDL 코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지금 특정 부분에서 내가 HDL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블락에 대해서 VHDL이냐 베릴로그냐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 HDL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겠다. 그 다음 글로벌 세팅에 가서는 이 리셋과 클락 이네이블 관련해서 이런 어싱크러스 할 것이냐, 액티브 하이드 할 것이냐, 롤 할 것이냐, 그 다음 테스트 벤치, 여기에서는 이 HDL 소스, HDL 코드뿐만이 아니라 테스트 벤치까지 같이 작성을 해서 테스트 벤치 파일까지 동시에 제너레이션 해줍니다. 이것이 시뮬링크 HDL 코드의 또 다른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시스템 스펙을 잡는 단계, 두 번째는 이런 블락을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단계, 세 번째는 코드 제너레이션에서 하는 단계, 아까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코어 시뮬레이션 하는 단계. 여기에서 HDL 코어 시뮬레이션 블락을 따라서 하드웨어 HDL 시뮬레이터와 시뮬링크 블락을 같이 진행하는 단계,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시뮬링크에서 다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뮬링크를 이용한 모델 베이스 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